자, 2025년 3월 고1 국어 모의고사고요. 비문학 형사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과 38번 문제 되겠네요. 자,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추론 형태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적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꿔쓰기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 자,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자, 그래서 요 단락엔 첫 번째 단락 그냥 소개 부분이 나와 있죠. 법을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자,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죠. 소송 내용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름 맞고 다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형사법의 목적과 민사법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소송 내용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락이에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의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같은 죄를 범죄로 기소됐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최종 선고형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하다, 생각해본다, 참작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따지다. 네, 좋습니다. 다시 지문.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단락에서는 기소했을 그 경우, 그죠? 기소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제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자, 적절하게 타협. 3판에 3번. 견주다 안 되죠. 네. 견준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적절하다라는 것은 서로 어떤 정도나 가치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과 5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문.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달라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하나의 사건에서 형사법과 민사법 둘 다 어떤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것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증명되는 게 100이라고 했을 때 검사의 어떤 그런 과정이 5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하에서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 포인트 추론 문제.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진 않는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약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대 49라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자, 그래서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의 어떤 그 차이점, 판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자, 문제 바로 쭉쭉 가보도록 하지요. 윗글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용어 개념을 설명하여 했고 내용에 대한 예를 도왔습니다. 규범 내용을 인용하여 했고 특정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가정했고 서로 다른 분야에 적용했죠. 즉 형사와 민사로 적용했습니다. 예외적 조건을 제시하여 원칙과 다른 경우를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반드시 기소하는 안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형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럼 5번.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틀렸죠? 네. 그러니까 사용된 설명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절충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35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사법에서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사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민사법에서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수평적 균형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세 번째,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하며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하여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다? 그렇습니까? 자, 변호인은 반박할 수가 있지만, 그쵸? 피해자,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 담사가 참가한다? 피해자가 안 되죠? 가해자가 될 때다, 가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다른 말로 피고인, 이렇게 되겠죠? 죄를 저지른 사람. 자, 4번. 형사소송에서의 최종 선고형에는 범죄의 종류 외에도 피고인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합의를 했는지, 뭐 반성하는지 등등등등. 민사소송에서는 특정 사실이 있었을 개연성을 증명하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당사자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3번. 자, 36번. 어디 갔어요? 이쪽이구나.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의 의미. 10사람의 범인을 놓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증거 제1주의가 되겠죠.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한다는 거 아니죠.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입증이 돼야 돼. 재판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사회 질서를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잘못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와 관련된 법규가 없다면 검사가 해당 내용으로 기소할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묵비권인데 이걸 묵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 내용이 없습니다. 범죄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아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7번 사례 적용 문제가 되겠네요. 보기의 기억과 니은은 동일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기된 소송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검사는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을 범해 B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기소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니은 이후 B는 A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A의 형사소송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즉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 보험사에서는 야 우리 손해배상할 이유가 없어 라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A가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었고 제출한 증거로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럼 정리하자면 기억은 이제 형사소송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A는 이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을 받을 만큼의 어떤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니은은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피해자와 가해자에서 증거를 많이 제출한 쪽이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A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1번. 기억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여 처벌하기 위한 소송에 니은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에 해당되겠군. 그래서 기억이 형사소송이 되는 거고 니은이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2번. 기억에서 A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니은에서 A의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니은 민사소송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배상,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3번. 기억에서는 A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맞지요. 니은에서는 B가 통상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억에서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의 과실이 크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틀렸죠? 이거는 과실 여부가 아닙니다. B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죄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니은에서는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군. 자, 요거는 이제 자, A가 도로의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예, 그렇죠? 요거는 맞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이 틀렸죠. B의 과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5번 기억에서는 법관이 열악한 도로 환경을 근거로 맞죠? A의 유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품었지만 그렇고요. 니은에서는 도로에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근거로 맞고요.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8번 아까 했고요. 문제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지문 및 문제풀이 설명을 마칩니다.